네, 안녕하십니까. 고급 비즈니스 웨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나서 저희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하고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술이 될 건지 저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기초를 같이 닦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앞 페이지들은 여러분들이 저도 페이지는 공유 드릴 테니까 이걸 잘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술로 만드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켜고 끄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딱 이렇게 여시면 새로 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일 때 여러분들 버전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오피스 365고요. 여러분들 2016 버전, 2004 버전 낮은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버전들은 조금 비슷한 상태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거의 탭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 이런 내용 해야 돼,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 시작하실 때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란 말이죠. 이렇게 파워포인트 새롭게 만드는 창이 열려서 여러분들께 열리게 될 겁니다. 그 기존에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열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셨으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 따라. 자, 이런 상태로 저랑 같이 가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 화면을 쳐다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보다는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 파일 탭에 가시면 새로 만들기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 없으시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파일 탭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드는 걸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인지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추천 검색어, 우리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주제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많은 서식들을 가지고 요 서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보여줘요. 바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추천 방식과는 다르지만 조금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버전이 다르고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디자인이 더 된 프로젝트 서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식들이 되게 많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해볼까요?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 이게 없으시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서식에 대한 내용들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다음 페이지들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페이지 구성이 아예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제목을 여기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부제목을 쓰래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바꿔볼게요. 클릭을 해서 마케팅 전략 제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자에 내릴게요. 그리고 부제목은 제품 마케팅 아이디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서식 파일도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첫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파워포인트 어렵지 않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벌써 첫 페이지 제목을 완성했고, 자,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시면 저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저장을 누르시면 아무리 저장을 눌러도 뭐가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왜? 저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든 저장을 누르시고 우리가 어디에 저장할 건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PC에 아니면 이 찾아보기 이런 걸 눌러서 이 PC 안에 저장할 생각이고요. 이 위에 원드라이브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이 돼 있으시면은 이 원드라이브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 여러분들 아이디 로그인 해주시면 원드라이브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PC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차단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 문서에 열렸네요. 그래서 나는 이걸 문서에 말고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싶어. 그럼 바탕화면을 누르시고 바탕화면 내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 제안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일 이름을 완성해 두시고 나서 원래 저장을 하면 바로 저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장면은 이 파일 형식입니다. 이 파일 형식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버전이 낮은 버전이면 PPT라는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마케팅 전략 제안 .ppt라고 저장이 될 거고요. 6006 버전 이상의 버전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pptx 파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게 pptx 파일이 최신의 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pptx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파일의 이름이 마케팅 전략 제안으로 바뀌신 걸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제일 위에. 그리고 이 파일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끌고 싶어요. 그러면 파일 탭에 가서 닫기를 누르시면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작업하던 것들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케팅 전략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 그걸 저장을 해봤고요. 닫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는 방식들은 이렇게 파일 탭에 들어가서 닫기도 있겠지만 우측 상단에 X표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닫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켜는 것부터 끄는 것까지는 충분히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를 켜고 저장하고 끄고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기본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요 제일 위에 제목이 있는 줄부터 요 밑에 요게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 표시줄과 리본 메뉴 1개, 그리고 요 밑에 슬라이드 보기 창과 슬라이드 창, 슬라이드 보기 창과 슬라이드 창으로 나눠져 있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어 있는 작업 표시줄 창입니다. 기본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탭을 구성할 때 파일 탭으로 가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메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보기 창을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보기 창에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복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창에서 해주세요. 그럼 여기 슬라이드 창 내에서 복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체 슬라이드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여기 나와있죠. 제일 왼쪽에 지금 9개가 있고 지금 5번째 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맞춤법 검사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 메모창도 넣을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보기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게 작업 표시줄 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은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이 기본 방식이 여러 슬라이드 방식도 가능하고요. 읽기용 보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하면서 슬라이드 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화면 구성은 제목 표시줄과 리본 메뉴, 슬라이드 보기창, 슬라이드 창, 그리고 작업 표시줄로 이루어진 파워포인트 기본 화면 구성을 여러분들과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기본까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열었을 때 다시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화면이 뜨게 될 거고, 파일 탭으로 가시면 파일 탭의 홈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파일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마케팅 전략 제안 우리가 저장했던 거 2분 전에 수정했네, 요거구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문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이미 실행 중이라면 파일 탭으로 가셔서 열기, 그리고 최근에 있는 자료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찾아보기를 눌러서 파워포인트 마케팅 전략 제안이라고 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파워포인트는 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닫을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게 사실 PDF 파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기본 파일 이렇게 주잖아요. PPTX 파일을 누구한테 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PPTX 파일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힘들게 만든 PPT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아무나 다시 변경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다가 뭐 재훈이라고 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적어놨는데 누가 PPT 파일만 좀 줘 이렇게 하면은 PPT 파일에서 뭐 기훈 이렇게 바꿔버리면 기훈이가 한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는 PPTX 파일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 제안이라든지 공유를 할 때 PPTX 파일은 공유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파일 탭에 가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이 내보내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PDF, XPS 문서 만들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PDF, XPS 만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마케팅 전략 제안 PDF 파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제안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고 PDF 그리고 게시 후 파일 열기를 체크하시면 게시 후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게시해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만들고 있죠. 그리고 PDF 파일이 제 화면 우측에 열렸네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PDF 파일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화면 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마케팅 전략 제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정을 해서 글을 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페이지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친구가 이걸 받았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뭐 다른 회사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PDF 파일을 하시는 걸 조금 습관화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료를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PDF 파일 문서 작성 과정이 종료되면 PDF가 열렸고, 아까 보시면 파일 탭에 내보내기 기능을 조금 더 보고자 하는데 사실 PDF 만들기도 있지만 여기에 비디오 만들기도 숨어 있었어요. 자, 비디오 만들기에서 각 슬라이드 걸린 시간을 뭐 한 2초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은 비디오 만들기 단추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MP4 파일을 PPT에서 만들 수 있어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측 밑에 보시면 이 그래프 파일이 올라갈 거고요. 이 파일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열릴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파일 여기 있죠. 마케팅 전략 제안 틀어볼게요. 이렇게 2초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상 만들기 참 쉽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만들고 내보내기만 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도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내보내는 방법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와, 내보내기에는 영상도 만들고 GIF도 만들고 유인물도 만들고 파일 형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이런 내보내기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됐고,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 다루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만 보면은 전체의 글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여러 슬라이드 화면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많이 씁니다. 전체적인 글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쓰다 보니까 이 장점이 비용 비교 앞에 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어렵게 이동하실 필요 없이 장점을 비용 비교 앞에다 당겨 두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 보는 방법들은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 슬라이드 장점이 비용 비교 앞에도 왔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여기 슬라이드 창 안에서도 바로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서 다루기 기초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더 기능 여러 슬라이드도 있지만 여기 책형 아까도 같이 봤죠. 다시 기본으로 가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까지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막대가 있거든요. 요것들을 드래그 해 보시면 화면의 전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퍼센테이지를 잡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슬라이드 다루기 기초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작업 표시줄 우측 밑에 있죠. 여기 우측 밑에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맞춥니다 라는 창이 있어요. 요때 여기 쓰게 되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딱 맞게 창 크기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작아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좀 더 내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측 밑에를 클릭하시면 딱 맞게 클릭이 됩니다. 자동 조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알고 계시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모르는 거랑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기본적인 다루기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똑같은 내용이네. 이 비즈니스 기회와 똑같은 내용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다시 새 창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고객의 요구를 필요 및 이렇게 다 쓰다 있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이 요 비즈니스 기회와 장이 비슷한 페이지라면 요것들을 홈 탭에 선택하신 상태에서 홈 탭에 가보시면 클립보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사와 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여기 바로 붙여넣기 있죠?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비즈니스 기회가 똑같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복사하고 싶은 비즈니스 기회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시고 원하는 슬라이드가 선택된 채로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드래그 안 먹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중요한 기능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고요. 여기 복사 말고 복제도 있거든요. 복제하시면 그냥 바로 다음 칸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프레젠테이션 복사, 복제까지 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기능을 가볼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슬라이드 요 사이에 만들고 싶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엔터입니다. 엔터 하면은 기존 슬라이드와 똑같은 형태로 빈 슬라이드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하는 방법들은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빈자리를 선택하시고 홈 탭에 가시면 슬라이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내가 제목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할 건지, 내용을 추가할 건지, 구역 머리글을 추가할 건지, 아니면 제목만 추가할 건지, 아니면 내용 2개 추가할 건지 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넣고 싶은 건 내용 2개랑 좀 비슷한데요 라고 해서 내용 2개를 클릭하시면 새로 나오는 슬라이드가 내용 2개의 형태와 가장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는데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을 눌러보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능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 6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2번 복사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삭제하고 싶은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클릭을 하시면 슬라이드 삭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삭제를 눌러주시면 6페이지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5페이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선택한 상태에서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매우 많아요. 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우측 클릭해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 제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저는 써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매우 편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다루는 기능인데 여기 우측 홈 탭에 가시면 슬라이드 그룹 내에 보시면 구역이라고 있어요. 구역. 그래서 이 구역을 눌러보시면 구역이 지금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 추가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추가를 해볼게요. 자, 구역 추가를 눌러서 여기를 구역 이름 바꾸기라는 게 창이 뜰 거고요. 이 구역 이름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서론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구역 이름을 서론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클릭이 2번 되다 보니까 여기 구역이 생겼네요. 다시 구역 추가해 볼게요. 서론. 자, 그럼 서론 페이지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가지고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기획가 끝나고 여기 제품 서비스부터는 본론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론을 구역 추가를 해서 본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음 단계, 그리고 연락처 정보, 여기서는 구역 추가해서 결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전체 페이지에 서론, 본론, 결론 구역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결론, 서론, 본론, 결론 구역은 어떻게 쓰는지는 일단 먼저 삭제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서론, 본론, 결론은 서론 누르시고 우측 클릭하시면 모든 구역 제거, 아니면 구역 및 슬라이드 제거, 구역 축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역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구역을 제거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제거 눌러보시면 본론 구역이 삭제돼 버리죠. 그래서 이쪽에 다시 본론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아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어둘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포인트가 되냐? 요 기본장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건데, 이 기본장에서 이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기본장을 한번 누르시면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능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역을 나눠서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받으신 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쓴 사람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안 쓴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날 거예요. 왜냐면 누가 받아봐도 이게 이런 순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프레젠테이션 다루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